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4번에서 7번 경마식 보도에 대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문단은 4개로 간단한 문단인데 내용들이 설명들이 조금 길게 써진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제목에 나와 있는 경마식 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의 한 방식이다. 개념 설정이 벌써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고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게 경마식 보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유를 지금 뒤에서 설명해 준 거지.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경마식 보도의 장점을 얘기했죠. 하지만 그러면 역점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단점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를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인데, 그래서 이 문단은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적절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신 때 질문하기가 좋은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 문단을 한번 가봅시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그럼 보시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를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는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가나다로 지금 했듯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우리가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보시면 가나다, 방금 그 준칙이죠. 그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문제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와 적용이 중점이 되는 문단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해와 적용을 어디에다 한다? 그렇죠. 보기 문항에 이해 적용하는 문제로 가장 중요한 문단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공직선거법부터 보시면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당선인을 예상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해. 근데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작까지 금지된다. 그 결과의 보도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금지한대. 이유는 뒤에 나오죠?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그렇지,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합헌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는 얘기지. 얘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적용할 때 여길 내가 왜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지금 오차 범위가 8.8이야. 근데 만약에 요런 거지, 1%잖아. 그럼 오차 범위 내지. 그랬을 때는 이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라서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걸 저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게 가장 어려운 문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적용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요구되는데, 지지율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지금 봐봐,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해. 하지만 우열을 나타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거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서열이나 우열을 보도하면 안 돼. 근데 경합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건 선거 여론 조사 보도 준칙이란 얘기죠. 그 다음 3문단,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의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의 차이 등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 본 적 있죠.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번에도 그 허경영이었나? 그분께서 적은 수의 정당, 의석수가 적은 수의 정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차별이다 라고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시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요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야. 왜냐면 거기에 만약에 10명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 그럼 10명을 다 부를 수가 없잖아. 왜?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정책이나 이런 걸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해서 초청하는데, 그 뒤가 그 내용이야. 규정으로는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인 사람들이, 이게 초청의 기준에 한정되는 내용이야.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시간도 많이 횟수도 많이 하겠지.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가능한 거지 그런 게.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다수 의견이란 것과 소수 의견. 그래서 다수 의견은 어떻고 소수 의견은 어떻다, 정리가 필요하겠죠? 다수 의견은 첫 번째,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했어. 그래서 이 규정에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이 보통 그때 허경영 그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수 의견이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거나 정리하는 내용이 중요해 보이는. 그래서 지문은 우리가 중지문 정도로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어. 왜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첫째 문단에서는 경마식 보도가 뭔지 그 개념과 특징, 장점, 단점을 설명해서 시험 내기가 좋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문단은 각각의 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보기로 내용 정리하기가 좋아. 그 다음에 이게 선거방송 토론회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초청 대상이 제한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그래서 이 4가지 정도가 시험에 낼 수 있는 지문으로, 이 지문은 괜찮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내신 때도.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억 경마식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이런 게 아까 좋다고 얘기를 했었지. 1번 선거 기간에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 아니지 반대로 됐죠?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가 많은 거고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아니죠? 시청자도 좋고 시청자들의 의견에 부응하면 당연히 방송사도 좋은 거지. 3번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맞춘다는 거지. 4번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도외시한다는 거고. 5번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붙든다. 가능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치, 아까 선거일에 임박하게 되면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의 초청 대상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그치, 정당의 추천이 없어도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이상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3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 문제를, 충돌이 아니고 침해.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4번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 그치, 이후에는 가능해. 근데 그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지. 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었잖아. 얘는 가능하네요. 그 다음 3번 니은과 관련해서, 니은은 아까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A가 다수 의견, B가 소수 의견이었죠.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네. 봅시다. 1번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자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A의 입장은 약화되겠죠. 2번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초청받지 못하다면 A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답은 2번이 되겠네. 3번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약화되는 거고,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B의 입장은 강화. 5번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B의 입장은 강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3번 문제 좋습니다. 이게 내신에서 뭐 하기 좋냐? 변형하기 좋은 거야. 왜?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변형이 쉽고 편한 거야. 뭐냐? 이 강화, 약화, 강화, 약화, 강화. 지금 강화를 약화로, 약화를 강화로. 또 하나. 요거. A와 B 입장. 그래서 A에다 B 넣고 B에다 A 넣고 또 강화를 약화로, 약화를 강화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바꾸면 내신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3번 너무 좋죠? 더군다나 계산 문제, 적용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참 좋은 지문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지문이 아닐까. 더군다나 뭐 외고나 일반계의 경우 이 문과가 강한 학교는 특히 이런 것들이 좋겠지.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애들이 어려워할 테니까.
그래서 외고나 이런 스타일에서 내신에서 참 변형이 괜찮은 지문으로 보이는데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다음은 땡땡 방송사의 의뢰로 땡땡 여론조사 기관에서 3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신뢰는 95%, 오차는 8.8. 이 오차 범위 뇌냐 바뀌냐 굉장히 중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그래서 선거 이것도 중요하지. 아까 며칠 전 이런 기준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10, 여기는 1, 여기도 1%. 그 다음에 24%, 21%, 22%. 계산을 해놓고 한번 봅시다. 1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 지금 보시면 우세라는 표현을 썼어. 그 다음에 14일 전이야. 그럼 14일 전이면 이때죠. 왜? 15일 전에 조사 결과. 그러면 지금 이거 조심해야 돼. 14일이면 이 15일 전과 10일 전에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얘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15일부터 11일까지는 여기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며칠 전까지야? 그치. 10일에서 6일 전. 여기는 그치. 5일에서 전까지. 이렇게 봐야겠지. 나와 다 중에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군. 그치. 10% 보시면 10%고 24%야. 그러면 둘 다 뭐야? 오차범위 바뀌지. 그래서 이걸 하는 거는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의 9일 전이야. 그럼 여기 9일이니까 여기겠지. A 후보는 B 후보의 조금 앞섰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건 나에는 위배되지만 다에는 위배되지 않는군. 틀렸죠? 나와 다 둘 다 위배되는 거야. 이유는 지금 오차 범위가 8.8%지. 근데 문제가 뭐야? 그렇지, 1%잖아. 그러면 8.8% 내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이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서열이나 우열을 표현하는 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2번. 아까 보이시죠?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건 금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장난치기 좋다는 얘기지. 3번 3차 조사 결과를 4일 전, 그치? 3차 4일 전 A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1위 라고 하는 것은 가하고 다 모두 위배되겠군. 그치? 오차범위 요런 말씀 안되지? 그 다음에 4번 가능하겠고, 4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14일이니까 요쪼죠.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겠군. 그치? 보시면 1차 조사 결과가 지금 10%, 24% 차이잖아. 그럼 오차범위 바뀌니까 서열이나 우열을 통해서 보도를 금지하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위배되지 않죠. 왜? 오차범위 바뀌잖아. 근데 2차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1%로 오차범위 내에 있잖아. 그럼 이때는 서열 우열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가능하겠고,
5번 2차 조사 결과를 선거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지 않고 왜? 지금 A 후보하고 B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 8.8인데 1이니까 그럴 때 경합이라고 표현은 돼 안 돼? 되지. 그건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서 위배되지 않았지. 한편 3차 조사 결과를 선거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건 가에 위배된다. 그치. 아까 뭐라 했어? 가는 여론조사 보도가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하겠네. 답은 2번.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말장난이 어렵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진짜 암기가 필요하겠죠. 암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요런 것들을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고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왜 암기하라고 하냐, 항상 독서는 빨리 풀어야 돼. 내신 때 알고 이미 가서 적용하는 데 핵심이 있어야지, 이걸 가서 이해하고 그때 적용하면서 앞뒷장을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건 계속 헷갈리고 시험에서 틀릴 가능성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 이해해라. 그래서 총 4가지 오늘 공부를 해야 될 포인트. 그래서 이 경마식 보도는 굉장히 출제가 괜찮은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 충분히 낼 만한 지문이니까 변형도 가능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지문이 하나 남았으니까 수능 독서 지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